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의 이해와 응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캔들스틱, 추세 분석, 패턴 분석, 갭 이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장세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이동평균선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먼저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HTS를 켜게 되면 이런 어떤 그림이 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가격 5, 20, 60, 120이라는 게 떴죠. 이게 사실은 이동평균선을 의미하고요. 이 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봉 봉차트 캔들스틱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과 같이 또 선이 따라 움직이는 건데 주가와 같이 움직이는 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요. 조금 그 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또 따라가는 것이 6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5일 동안 주가 움직임을 산술 평균한 값을 5일 이동평균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의 5일 이동평균선은 이 5일 동안의 주가를 합해서 5로 나눠주는 값이 평균값이죠. 근데 이 평균값인데 이동 평균 선이니까 평균을 이동해서 만든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이동한 값이 계속 움직이는 모양을 보이는 거죠. 매일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계산 기준의 경우는 이 가격의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주가와 따라가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보통 5일 이동평균선은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은 원 먼스 한 달 동안의 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은 원 쿼터 그러니까 1Q 한 개 분기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은 반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보통 5일선은 단기적인 어떤 초단기 1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심리선이라고 하고요. 네,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서 보통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은 뭐라고 하냐면 수급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은 반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나타나는데 보통 경제와 관련된다고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선이라고도 하죠. 자, 단기적인 심리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5일 이동평균선이니까 주가와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주가와 같이 밀리고 같이 올라가고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이잖아요. 평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규분포를 가정한다고 보면 정규분포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면은 이 가운데 값이 평균값인데 이 평균값이라고 하면은 그때 시장에서 이 5일 동안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5일 기동평균에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 참가자들이 5일 동안 매주 동안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자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주식시장의 심리적인 분야 수급 상황도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점차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가함으로써 보다 높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은 심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고 5일선이 계속 상승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분위기가 진행되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과열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상승세가 쉬어간다. 일반적으로는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은 보통 얘기할 때뭐 가격 조정, 뭐 지수 조정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기간 조정은 빠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현상들을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횡보하는 그런 기간 조정을 보였고요. 여기도 일시적으로 지수 조정을 보였다가 옆으로 보이는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쉬어가는 모습이 어디서 진정이 되냐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진정이 되고, 또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즉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되면서 재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었고, 여기서도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상당 부분 지지대가 되면서 다시 재차 강세를 연출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이 추세선으로서 작동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선이라고 하면은 상승이 이렇게 가게 되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선 근처에서 지지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추세선으로서 작동하게 되는 거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그런 추세선으로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후 주식을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주로 21선을 많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선이라고 하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우하향하다가 계속 하락하다가 이때 시점부터 하락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지금 이때부터는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수급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은 경제가 돌아서고 있다고 의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살짝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경기선은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게 되면 21선의 지지력이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21선의 지지가 무산이 됐다 하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이 또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이제 이동평균선을 그려가다 보면은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서로 교차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일단은 뭐좀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하향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 올라오다가 다시 여기서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하향하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죠. 자,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기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주로 많이 활용되는 그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매수 매도 시그널을 보면 21선이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것을 많이 지표로 활용을 하죠. 그 근거로는 뭐냐면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게 되고 그 이후에 수급이 빠르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작동하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매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의미를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역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21선을 뚫고 내려가는 현상을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매도 시그널이죠. 근데 주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이 현상을 대표적인 데드크로스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도 보시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이상으로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